다음은 뉴스테이라고 부르는 민간 기업의 주로 건설회사겠죠. 뭐 일반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민간 기업의 임대 사업에 대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뉴스테이 3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통과했다. 자, 근데요, 참 정치인들 용어 잘 붙입니다. 뉴스테이, 새로 머문다. 근데 이 말의 이 본질적인 뜻은 일반 기업이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용으로 주로 운영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법안입니다. 거기 지원 내용에 보면요, 그 3법의 내용에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 최소 8년간 100가구를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든지, 이런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하고요. 그 다음 규제 완화에서는 초기 임대료를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제가 없고요. 임차인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분양 의무 등을 폐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즉 정부가 주택토지공사를 통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를요, 이런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이 뉴스테이 공급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업 임대형 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도 신설해 줍니다. 한마디로 건설회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땅이나 한마디로 도시 재개발을 갖다가 수월하도록 정부가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제 및 기금 지원입니다. 시중금리보다 1% 싸게 주택기금에서 이런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75% 감면을 해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 양도세를 5에서 70%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임대주택의 등록은 대부분이 국가 소유고, 76만 9천 채가 국가 소유고, 지자체가 20만 8천 채고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63만 9천인데, 이것은 민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소박한 행태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재벌급 건설회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들한테 임대를 8년 이상 임대를 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 땅을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정비를 정리해 주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거기에 관련되는 현재의 임차인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에 대해서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를 보면요, 53%가 자가, 그리고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19.6%, 월세가 23.2%, 나머지 사교세가 0.7%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1인 가구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면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45%,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55%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민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 땅도 싸게 공급받고, 그 다음에 정부 돈을 빌려가지고 싸게, 이자가 낮은,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가 임대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주거 문제를 정부가 손을 마치 떼는 양상처럼 보이게 하고, 이런 문제를 재벌 건설회사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돈으로 집을 구해서 평생 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혼, 출산, 연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3포 세대가 되고, 나중에는 5포 세대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거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데, 자, 이거 해주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건설회사들요, 요즘 아파트 지어도 잘 안 팔리고, 아파트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 자기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합니까? 집을 지어야 건설회사들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는 정부가 땅 상값으로 땅 제공해주고, 재벌들이 임대 사업하도록 허용해주고, 거기에 임대료 규제도 없애주고, 거기다가 싼 기금까지 빌려주고 공사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데, 이것이 과연 정부의 필요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안 그러면 누군가 정부를 보고 이런 사업을 하라 해서 정부가 이런 사업을 발표한 건지, 그게 아니면 재벌계 건설업자들이
정부 보고 우리가 이런 거 좀 하도록 법을 통과시켜주고 정책을 발표를 한 건지 제가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보면요. 임대되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최하가 한 50만 원은 넘고요. 55만 원쯤 되고 거기에 그냥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증금이요. 6, 7천만 원이 붙습니다. 보통 한 20평대, 10평대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건설 주도로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에 2,40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은 3천에서 6천만 원, 월 임대료는 70에서 85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최소 50, 최고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 임대료를 보증금을 5천에서 1억까지 걸고 낼 수 있는 이 아파트는 주로 뭐 신혼부부나 새롭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건데요. 젊은 층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언론들은요. 항상 주택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건설회사 편을 듭니다. 모든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론 광고의 핵심이 주택 분양이나 뭐 임차 광고가 신문이나 이런 데 핵심입니다. TV 한번 보세요. 한 4, 5년 전에 주택 경기 그나마 좀 괜찮을 때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어디 아파트 광고하다가 요즘 쑥 들어갔죠. 신문 넘기기만 하면 어디 아파트 분양한다고 광고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젊은 부부가 합쳐서 1억의 소득을 걷는데 집을 안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젊은 사람의 경향이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젊은 신혼부부 둘이 합쳐서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그 삼성전자에 둘 다 취직하고 다녀야 그것도 뭐 취직하고 한 4, 5년 돼야 1억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반면에요. 제가 임대주택의 또 다른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에 갈수록 팍팍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증가. 그래서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SH공사, 서울에서 집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공사를 SH라고 해서 않습니까? 임대주택에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22,767가구고 그 돈이 84억 6,400만 원에 이르는데 연체 비율이 전체의 13.8%에 해당되고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임대료도 체납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기사가 오늘 나고 있어요. 이런 반면에 최장 뭐 8년,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월세를 50에서 한 100만 원까지 내고 보증금을 5천에서 1억쯤 걸어야 되는 이런 임대주택을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을 하겠다. 민간이 돈 안 되는 짓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것보다 더 남으니까 이런 일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고요. 근데 정부가 주거 문제를 특히 임대주택 문제까지도 여태까지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사서 뭐 조금씩 빌려주는 것이 보완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벌 건설회사한테 임대주택 문제를 정부가 넘긴다요? 이게 옳은 정책입니까?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2017년쯤 부동산 한 번 더 터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살 여력 때도 임대 아파트로 뭐 하면서 이 임대 주택에 대한 편견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요. 소유보다 임대가 편하다 이러면서 언론들이 지금 바람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요. 평균 소득이 합쳐서 250, 300도 안 될 겁니다. 둘이 벌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 벌어가지고 뭐 80만 원, 100만 원씩 주거비로 내버리면 뭔 돈으로 삽니까? 이거는 한마디로요. 오늘날 미국이 극빈층이 20%. 그래서 미국에 한 6천만 명이 극빈층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재산 축적이 돼서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모텔에 사는 사람도 몇백만 명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의 임대료가, 주택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인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땅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주결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 사이에 주거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버리니까 없는 사람은요, 주로 주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 주급 받으면 절반쯤 되는 돈을 임대료. 우리 영화 보면요, 맨날 그 집주인이 계단 앞에 내려와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월세 내라, 못 내면 나가라고 해갖고 뭐 짐 들어내는 영화가 한두 개 있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빈민층이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임대료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완전 민간 시장에 그냥 맡겨버렸다, 주거 문제를. 그래서 없는 사람이 벌면 반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빈곤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의 정책이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싱가포르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싱가포르요, 한마디로 뻘박친 한국 하나 그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났습니다. 65년도에요. 왜? 중국 사람들 경제력은 뭐 지독하지. 그리고 말은 뭐 은성은 높지. 이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너희끼리 따로 살아라 해가지고 중국 사람 많이 사는 도시 싱가포르를 그냥 던져줘버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요. 그 쫓겨난 다음에 이간유 총리가 당시에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집들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거 정책을 그때 고안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삽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한국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집 문제입니다. 태어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평생을 주거 문제에 고민하고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그런 걸 고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모든 에너지를 국가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쏟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는요, 85% 가량의 국민들이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발청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토지 공개념에 기초해서 땅들을 정부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한마디로 공급을 해주는데요, 집 모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23층부터 시작, 23평부터 56평까지 다양하게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고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싱가포르 돈으로 8,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만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집 짓는 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장기로 모기지를 받습니다. 30년, 40년, 50년 동안 내가 집값을 갚아나가겠다고 저리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다시 되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전매 금지를 시키고 정부한테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대사는 환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국가적 공공적인 목적으로 너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줬기 때문에 그 집의 가격은 시세의 45%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집을 안 살 때는 다시 정부에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자가주택 소유율은요, 90%입니다.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만, 그 나머지 10%도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줍니다. 진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에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줘갖고 조금씩 갚게 하면서 저리로 집을 사게 만들고요. 집값이 싸니까 나머지 10%는 정부가 임대주택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안 들어간 15%의 국민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궁전 같은 수영장이 딸린 호화주택에 살아라고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들이 다 비슷하니까 집을 가지고 위화감이 없고요. 한국처럼 애들이 어느 아파트 가느냐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가 끼리끼리 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렇게 집을 배급받는 사람한테는 집값의 80%를 장기 저리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2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45% 시세에 45%짜리 주택을 또 80%를 정부가 빌려주고 나는 20% 돈만 갖고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싱가포르에는 이런 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출산도 많이 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계 소득의 상위 5% 안에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6만 불 가량의 1인당 국민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지금 거꾸로 가는 한국의 임대주택 정책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